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널인 미디어를 성원해 주시는 많은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저널인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우리 또 일반적인 억울한 사연을 가지신 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인 미디어는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인기도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 인기도 옆에서 저희가 어떤 시청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와서 하시고 싶은 말씀 신청만 해 주십시오. 영상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년 전에 일어난 군 헌병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 박중기 중사님을 모시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금 신체 일부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가 98년인데 예.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그 박중기 중사님을 도와서 또 우리 그 청소년인가요? 정민정 진실규명재단 청년위원장이 이렇게 또 모시고 같이 나왔습니다. 뭐 이 청년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직접 행동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시 현장 곳곳에서 봤는데 뭐 오늘 이렇게 또 박중기 중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이 얘기를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그 우리 자료 화면을 보면요, 박중기 중사가 25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25년 전에 그 이렇게 젊은 청춘 때 사고를 당해서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 다리를 잃어버린 이런 사건을 정말 이런 사건 때문에 25년 동안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초 사건이 되기 된 시점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사를 진급하고 국방부 지원으로 해서 춘천에 있는 한림대 전문대학에 그 입학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나서 졸업한 후에 육군 2군단 사령부에서 정보과 선임하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중사였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건 94년 12월 17일인데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옷가지를 사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그리고 귀가하는 중에 그 친구 차를 타고 귀가하는 중에 친구한테 호출이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래서 네, 호출. 네. 그 당시는 뭐 삐삐 이런 거 썼죠. 네, 삐삐였습니다. 삐삐 핸드폰이 아니고 네. 삐삐 시대입니다. 그때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간에 잼버리 도로라고 일명하는데 춘천 외곽 도로인데요. 그 중간에 휴게소에서 그 친구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잠깐 있다가 출발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외곽도로에서만 잠시 운전을 좀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운전대를 넘겨줘서 그 도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이 눈이 많이 왔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예. 그 우측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예.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네네. 그래서 그 헌병대 조서에 따르면 그 도로가 상향으로 10도 높이로 이렇게 상향인 도로인데 그 스키드 마크가 50m가 찍혔다는 겁니다. 예. 50m가 스키드 마크가 찍히려면 헌병대에서 마른 땅에서 그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움직였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이제 저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우측 이마에 작은 열상만 입고 예. 그리고 친구는 안전벨트를 안 해서 몸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하체 부분이 이 다치는 10주 전치 10주에 해당되는 많이 다쳤네요. 네네. 친구분은. 그래서 지나가는 그 1톤 트럭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춘천 성심병원으로 후송을 갔습니다. 지금 뭐 아까 그림 보였던 게 그 성심병원이죠. 네네. 근데 이마만 다쳤는데도 뭐 입원허가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친구 10주 전치 10주 입원 친구만 입원을 했지. 네네. 우리 박종사님은 입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입원하지 않고 제가 그 병원 측에서 그 친구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한테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해서 제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 응급실 쪽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 본관 1층에 예. 유일하게 본관 1층에 전화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걔 집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민간인 지역이고 민간인 차량이고 민간인이 다치고 그래서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2에 전화를 해서 자진 신고를 하고 나니까 그 대답하던 그 직원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군인이라고 2군단 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헌병이 가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체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헌병을 불러서 신병을 인수인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는 누구를 체포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를 운전을 했으니까 네네.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집에서 급하게 오면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월급 통장에서 30만 원 정도를 그 현금 지급기 당시에는 9시까지만 현금 지급기가 그렇죠. 운영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30만 원을 뽑아서 제 지갑에 넣은 상태로 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헌병이 안 오고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한테 먼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경찰은 군인을 체포하거나 그러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헌병에 연락을 해서 헌병이 병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지금 네, 그 헌병이 병원으로 왔다는 게 지금 춘천 한림대병원이죠. 네네.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난 거죠. 네네. 근데 그 당시 헌병들이 와가지고 네, 어떤 그 박종사 그
체포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이동 중에 경찰하고 신병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오고 경찰이 헌병을 불러서 네. 헌병도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체포됐습니까 그때? 예. 체포돼서 인수인계 헌병한테 예. 했고 네. 그래서 그 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헌병 중사가 2명이 출동을 했는데 헌병 중사가 수의실로 가자는 겁니다. 헌병 중사가 수의실로 가자. 네. 체포를 해서 헌병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수의실로 갔다. 네. 그래서 이상하네요. 왜 수의실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수의실로 가냐고 하니까 그 헌병이 내가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냐고. 근데 중사면 그래도 좀 계급도 있고 헌병도 함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저는 이제 군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러니까 또 백도 좋았네요. 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진급한 지 그때가 2년 3년째 하사에서 중사 진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 고참이네요. 그럼 3년. 3년 정도 됐는데 네. 사고가 94년에 났는데 95년 5월에 진급 예정이었습니다. 상사 진급. 상사 진급. 네. 어. 국방부에서 표창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상사 진급하고 1년 있다가 준위 진급 예정이었습니다. 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네, 이제 그래서 참 헌병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축소로 이제 진급 예정이고 나는 네. 3년 된 고참이고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는 전망이 있는 이런 그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이 얘기를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디 그- 기숙사 기숙사로 갔습니까? 아니요, 기숙사로 간 게 아니라 예. 그 중사는 근데 그 중사는 계급이 중사인데 예. 군 생활을 18년 정도를 한 사람입니다. 더 고참이네요. 예, 훨씬 고참입니다. 능구렁이 중사라고 할 수 있겠네.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수의실로 야간 당직실로 갔습니다. 야간 당직실로 가서 잠깐 있으니까 수의가 왔는데 수의하고 헌병 중사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고 예.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니까 그 수의하고 같이 헌병이 하사하고 중사하고 왔었는데 하사하고 이 수의하고가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 중사가 저를 데리고 가자고 해서 그래서 가는데 그 본관 있는 데서 별관 쪽으로 이동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몇 층에서 그래서 1층에서? 예, 거기가 이제 1층이고 예. 별관 1층은 1층까지가 4m입니다. 근데 계단이 4m면 그 꺾어지는 부분이 예. 4개 정도가 돼 있어야 그게 네, 정상인데 네. 거기는 한 번만 꺾이게 돼 있고 그리고 계단 하나의 높이가 20cm가 좀 넘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그럼? 네, 그리고 되게 가팔랐습니다. 이렇게 가팔르고 네. 계단도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적으로 병자 환자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일반 그 비상구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네, 네. 잘 안 다니는 그런 계단이었다. 네,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1층 계단으로 따로 네. 올라갔습니까? 네, 따라서 올라갔는데 이제 헌병이 앞에 위에 있고 헌병 중사 18년 군대 생활했다. 네, 네. 나이도 한참 많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는 20 몇 살이고 그 사람 한 40 정도 된. 예. 그렇지. 예. 뭐 진급도 못 오고 있었네, 상사로 그 사람. 예, 그 사람도 네, 네. 95년도에 진급 예정이었습니다. 같이.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 올라가서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 제가 그 별관이 학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PD님 앞에 화면 소리 좀 죽여주세요. 들어오셔서.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가서 아니 왜 이쪽으로 올라가느냐고 하니까 이
저 헌병이 아니 따라오라면 따라오지 왜 말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여기로 올라가면 별관이고 그리고 별관은 9시가 넘으면 전부 다 문을 잠가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주차장하고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굳이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제 한림병원은 자주 가는 근무지 있었죠 그 당시. 제가 거기에서 2년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거기서 그래서 네. 잘 그 구조를 알아서 네. 그 가면 안 된다 이 시간에 네네. 했더니 뭐라고 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범죄자 주제에 수사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왜 말이 많냐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 김화용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나요? 아마 살아 있을 겁니다. 안 만나봤어요. 한번 만나보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시에 네. 또 국방부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으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세요. 우리 춘천에 삽니다. 취재 한번 가게. 춘천에 삽니다. 그 집 아세요? 집을 모릅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화용입니다. 아 춘천에 사는 김하용님. 지금이라도 네. 그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보고 네. 시간이 많이 지냈지만 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이런 양심의 가책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한번 찾아보자고요. 김화용 씨. 네. 네. 계속. 그래서 이제 그냥 저녁에 그 당시 30만 원 있으면 빨리 주고 오지 왜 안 줬어요? 그거는 그 전에 그 당시는 돈이면 됐는데 95년도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중사가 범죄자가 무슨 말이 많냐, 야 돈 빨리 내놔 이 얘기 아니었을까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니 그 돈은 예, 그 친구 예. 형한테 넘겨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 헌병들은 우리도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었는데 헌병들은 딱 군인들 잡으면 네. 뭐 돈부터 받고 다 그랬잖아요. 95년도는 몰라도 70년 80년대는 헌병 밥 있었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그냥 네, 지나가다가 보면 야 너 왜 모자 삐뚤어졌어 그러고 잡아다가 그럼 그냥 차비 주고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뭐 네. 내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 7, 80년, 90년대까지는 이 공무원들은 월급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삥을 쳐야 먹고 살았다. 경찰도 월급 적어. 지금 노무현 김대중 오면서 공무원들 봉급이 많이 올라서 네.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찰들의 그 뭐 비리가 사라졌죠. 지금.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 돈을 검증을 못했냐면요. 네. 제가 너무 원칙주의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신분증만 네. 군인 신분증만 제가 빼고 예. 거기에 주민등록증하고 예. 돈을 지갑에다 넣어서 예. 친구 형한테 줬습니다. 아. 이게 경찰이 오고 헌병이 오기 전에 친구 형이 와서 그거를 지갑째 넘겨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서 올라갔다. 네. 이제 군인 그 김하영이라는 화용. 그 화용이라는 사람이 네. 잔소리 마 범죄자 네가 무슨 말이 많아. 근데 사실은 그날 눈이 와가지고 네. 미끄러져서 이제 그 사고 난 거죠. 네, 운전하다. 네. 네. 뭐 범죄자가 맞긴 맞는데 네. 그렇게 그 범죄자를 체포해서 네. 헌병대로 가지 않고 네. 그 병원 계단으로 끌고 올라간 게 비극의 시작이 됐네요. 네네. 차라리 그때 아유 지금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많이 드시겠지만 네. 참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거기 사소한 네. 병원 계단에 올라간 게 지금 문제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건이 발단이 됐나요? 그렇게 해서 범죄자들에 왜 말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쪽으로 가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반대편인데 시간이 괜히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친구 수술하는데 수술 결과나 좀 보고 가자. 아, 그 10주 전치 10주 네. 사실은 운전하다 사고 나서 죄책감도 있고 미안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보고 가자. 그러면 네. 좀 뭐 사정 봐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식이 그러면서
제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아, 김화용이라는 놈이 네. 그럼 나쁜 놈이네요, 그 정말.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제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 그 가파른 그 20cm 계단 가파른 예. 데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그 발로 그 사람도 한번 발로 차서 의식을 잃으니까 이제 범죄 그 발로 찬 범죄를 또 저질렀잖아요. 네. 그걸 덮으려고 이제 살인까지 갔다. 네. 아 정말 나도 이 박준기 중사 사건 형님도 많이 이렇게 저하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이렇게 사소한 일이 이렇게 커진 사건이군요. 네. 네. 예, 증거가 명백히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도 지금 여러 네. 가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발로 찼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잃은 후에 이제 의식을 잃고 나서 네. 그 병원에서 저를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 가슴 부위에 혈액이 많이 차 있으니까 가슴 양쪽에다가 배출구를 꽂아서 피를 뽑아내면서 수혈을 했습니다. 여기가 엄청 세게 맞았나 보구나 넘어지면서. 근데 다친 게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방송에 취재 그 뭐라고 그러죠? 방송에 인터뷰로 나갔네. 예, 그거를 이제 취재를 어디 방송으로 갔어요? KBS에 예. 갔습니다. 가서 뇌 깨어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수면 예, 최면. 최면. 예, 최면. 예, 그거로. 그때 최면 방송을 그때 하고 그래서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5차례 거쳐가지고 그 최면을 최면 방송은 진실을 알려고 최면 시킨 상태에서 네. 얘기를 들어보는 방송. 네. 그 당시 이제 서로 이해가 상충되면 네.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최면을 걸어서 네, 누구 네. 말이 진실인지를 네. 이제 김하용 이 얘기하고 들어봤겠죠. 그 사람 그렇죠. 아니요. 제 예, 기억을 찾으려 보려고. 예, 네. 어떻게? 그래서 했는데 저를 헌병하고 제가 쓰러져 있는데 헌병하고 그 병원 수의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를 눕혀놓고 소형차로 저를 역과를 했습니다. 역과가 무슨 말이에요? 눕혀놓고 차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밟고 넘어갔다. 아니 지금 다시 그럼 병원에서 네, 이제 그 피를 뽑고 네, 이제 여기 피가 많이 차 수혈을 했는데 네. 헌병이 또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요. 다치기 전에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을 때 그게 기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최면 해서 그거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놈이 네. 김하용이라는 이놈이 네, 쓰러져서 정신을 잃으니까 죽은 줄 알고 네. 아예 더 죽이려고 네, 차로 넘어갔다. 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네, 최면 상태에서 기억을 예. 찾아냈습니까? 예, 최면 상태에서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을 계단으로 끌어 올라간 이유는 돈을 좀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병들 안 가고. 그때 빨리 대처를 안 하고 말대꾸를 하니까 이 자식 범죄자가 무슨 말이 많아. 찼다. 세게 군홧발로 차니까 쓰러져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으니까 아차 큰일 났다. 이거 죽었나 보다 하고 데리고 나가서 네, 차로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서 네. 여기에 피가 죽어가지고 뽑아내면서 수혈까지 할 수밖에 없겠네. 네. 만일 구두발로 찼으면 이 전체가 네. 그렇게 할 리 없고 어디 한 부분만 네. 맞은 데만 그렇지. 네. 이 가슴 전체가 제가 추리 잘하죠. 저기 탐정 같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쓰러진 걸 차로 넘어가니까 네. 이 가슴이 전부 피가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독해지죠. 네.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응급조치로 피를 뽑으면서 죽은 피를 뽑으면서 수혈을 했다. 네.
그렇게 네. 그게 이제 기억을 찾았다 KBS 방송에서 네. 지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참 그렇게 끔찍한 저기에서 일이네요. 끔찍한 그 일이에요. 청년-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 저기 김민정 정민정. 정민정 씨는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을 발로 차서 쓰러지면 바로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안 하고 자기 범죄를 찾는 걸 덮으려고 내년에 또 그 사람도 진급하니까 이 사건이면 진급도 못 오고 자기 인생 망칠까 봐서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야 뭐 그 옛날 학살 사건 보면 충분히 예,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다반사이긴 했지만 저는 지금 젊은이로는 이해 안 되죠. 요즘 세상 일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안 가지요. 나는 네. 이해가 돼요. 우리는 나이 먹고 60년대 이런 때는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거는 그냥 뭐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학살들을 그쵸. 했으니까. 그건 그런데 많았어요. 2010년 이후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도대체 사람이 쓰러지면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지 무슨 조폭도 아니고 군인이 공무원이 죽이려고 차로 갔다가 깔았다. 이 차로 깔았다는 거는 그 후에 어디 가서 또 이걸 인정받은 데가 있습니까? 어디 조사할 때? 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네, 그거를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인정해 준 데가 있어요. 차로 깔았다는 거. 그 인정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네. 치료 기록 보면 네. 여기에 그 엑스레이 찍으면 차가 네. 넘어간 자국이 나올 텐데. 네, 여기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네. 이 혈흔이 예. 세게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에도 팔부터. 네, 네. 그런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줬다. 네. 이 의사들 전부 엉터리네. 내가 봐도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가 사람 몸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 진료기록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비 뽑아내고 그런데- 수혈하고 한 거. 네, 근데 그 성심병원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또 의사도 나쁜 놈이 있어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네. 그 나쁜 면을 따지자면 제가 꼽아서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순서대로 가자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차로 깔린지는 모르고 네. 가서 이제 성심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유독했겠네요. 정신도 없이 차가 넘어갔으니까. 네, 네. 그냥 그 당시 정신도 없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차로 까 넘어간 건 나중에 기억한 거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사건이? 그래서 그곳에서 양쪽 다리를 절단하자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가슴으로 지나갔는데 다리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야. 역각을 하면서 네. 여기랑 네. 위랑 이 발목이 있는데 발목이랑.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서 차가 발목하고 그렇지 차 이렇게 누우면은 요 정도고 예. 그쵸. 네. 차가 그러니까 구두발로 찼으면 네. 이 발목하고 여기가 발목은 그럴 그렇지. 리가 없는데 네. 어디 한 군만 네. 그리고 어디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면 그 부위만 그럴 텐데 그쵸. 양쪽 발목하고 네. 이 허리 이거는 완전히 차로 넘어간 게 살인 사건이 맞네요. 살인 네. 미수 사건이. 그러니까 나도 왜 살인 미수 사건이냐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궁금했는데 그래서 지금 양 다리 지금 네. 보면은 지금 절단은 했잖아요. 지금 네. 아까 사진도 나왔는데 지금 의족을 하고 그러니까 차가 넘어가 가지고 거기가 그 어떤 상처가 나 가지고 절단을 분쇄 그렇게 해서 이제 골절.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나요? 네, 다리를 분쇄골절이 돼서 네. 분쇄골절은 뼈가 전부 아유. 갈갈이. 예, 네. 부서져 있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쇄골절은 어떤 강한 물체가 무거운 게 지나가야 나는 거죠. 어디 부딪혀서는 그럼- 분쇄골절이 안 되죠. 네. 그 당시 그 김하영 중사 김화용 중사가 발로 차서 계단 밑에 쓰러졌는데 분쇄골절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전혀 나올 수 없는 이런 그 제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걸 의사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다는데 정말 얼마나 비리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쇄골절에서 다리 그래서 절단까지 절단을 하자고 했는데 예. 당시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음. 이 다리를 절단하면 절단하게 되면 그 훨씬 더 피로가 이 아픔이 더 커지니까 차라리
국군 통합병원으로 가자. 국군 통합병원으로 보내달라. 거기서 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는데 뭐 거기보다 국군 통합병원이 더 낫다 그래서 아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절단 안 문제는- 하려고. 예. 예. 아 치료를 어떻게 해보려고. 네네. 나도 병원에 1년 가까이 넘게 예, 문제는 치료 이게, 받았던 사람이라 그 혈류- 고통이 얼마나 신지 알죠. 혈용이 심한 상태에서 다리를 절단하면 바로 직사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수도 통합병원에 갔고요. 통합병원에서 도착하니까 의사가 이제 저희 형이 예. 이제 먼저 그 통합병원에 도착했었는데 예. 가가지고 보니까 이쪽에 혈흉이 있고 예. 그 핏자국이 차 밖에 넘어간 줄 알고 다리에 있을 거고. 예, 다리는 부서져가지고 저기 한데 다리는 압박붕대로 강하게 이렇게 싸매놓은 상태로 그 분쇄골절 했는데 네. 뼈도 안 맞추고 그냥 싸놓으면 그게 뭐 이상해지게. 근데 수술을 못한 이유가 이 갈비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서너 개가 부러지면서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간, 폐, 신장, 방광 이런 데를 다 눌러버렸다. 찢어놔서 거기에서 그 출혈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간이 만약에 손상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되네요. 아니요. 다리는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할 수가 없는 게 간이 손상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다리는 그 치료할 수도 있는데 간 손상 때문에 치료를 못했다 이거. 네, 네. 싸놓고 그냥 네, 네. 싸놓고 있으니까 그게 염증이 생겨서 네. 절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네. 다리는 포기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아 제가 의학 지식도 상당한 것 같아 오늘. 그래서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좀 화가 나요. 이렇게 너무 또 슬프게만 하면 시청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출혈이 너무 과다 출혈이 심하고 폐가 활동량이 20%밖에는 안 됐습니다. 폐가. 그래서 과다 출혈로 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간에 이 출혈이 멈춰야 어떤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5일 이상이 지나면 뇌사 상태로 5일 이상이 지나면 사망 선고를 해서 네. 그 기계를 다 뽑아낸답니다. 네. 근데 이제 지혈은 안 되고 계속 출혈이 있으면서 지혈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네. 이 부모님께서 이 그 의사들한테 그 부탁을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해서 네. 그러면 이 기계를 빼고 나서 빼기 전에 죽으면 심장이 멎으면 네. 그때 죽은 걸로 하자. 네. 그래가지고 11일이 지났는데 네. 11일 만에 자연 지혈이 된 겁니다. 그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것도 신기하고 네.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척추가 5개가 네. 골절이 됐거든요. 네. 5개가 골절이 돼서 하반신 마비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병원 측에서는 이걸 이 간이 손상돼 있는 상태라서 수술을 못 하니까 네. 그대로 이제 눕혀놓고는 네. 그 상태에서 치료를 안 해서 제가 그 하반신이 마비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깨어나고 11일 만에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네. 한 아는 데만 해줘. 의식을 네. 찾은 거는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나서 뭐 의식을 다 죽은 찾았습니다. 사람이 있었네. 뭐 그냥 네. 뇌사 상태에다 다리는 지금 수술도 못하고 싸매놓고 네. 거기 염증은 생겼고 네. 간에서 이 지독한 그 헌병놈 그놈 김간놈 이놈 네. 그 사람을 차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수로 교통사고 낸 것도 아니고 넘어져서 의식 없으니까 들어다가 차로 넘어간 네.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라. 네. 그러면 말을 못한다. 증거 인멸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식을 찾았어요. 네. 이제 좀 뭐 또 더 큰 사건은 추락 사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식을 찾아서 이제 입원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사건이 있는지 전개를 하죠. 입원을 하고 나서 그 의식을 찾았을 때 예. 경찰 쪽에서 교통사고 조사 목적으로 그 수사관이 왔습니다. 예. 그 수도통합병원으로 예. 와서 제가 다친 게 예. 이렇게 중태에 빠진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내고 자살 목적으로 예. 10층 병원 10층 성당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려서 4층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쳤다는 겁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군 헌병이 그랬습니다. 군 수사관이. 아니 박종사라는 사람이 헌병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럼 미리 그렇게 그 조작을 했네요. 그러면.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친 부위가 예. 머리 부분은 교통사고 때문에 우측 이마에 작은 열상만 있었고 예. 그다음에 긁힌 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에. 네. 그리고 정상이고요. 예. 그리고 갈비뼈가 양쪽이 눌리면서 네. 갈비뼈가 서너 개가 부러지면서 간, 폐, 신장 이런 네. 그 장기가 그 자상이나 파열로 출혈 상태였고 그 다음에 척추는 다쳤는데 양쪽 날개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날개뼈 있는 데만 하고 맨 밑에 4, 5번이 그 다쳤는데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아마 그 척추 부분은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12층에서 4층으로 떨어졌는데 10층에서 4층이면 6층이면 그냥 즉사하는 높이거든요. 5층만 안 돼도 그러면 내가 떨어진 사람들을 몇 번 봤는데 대부분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데 지금 장준하 선생도 그 포천 약사봉에서 추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추락사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머리 함몰 부분도 나타났지 않아요. 근데 장준하 선생도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 근데 여기 우리 박준기 중사도 내가 비교를 하는 거는 그 추락한 사람들이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 머리 10층에서 4층 계단으로 떨어졌으면 머리를 박아서 머리가 깨져서 뭐 아마 죽어야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 이 뭐 허리 여기 갈비가 다치고 아니 떨어지면 이렇게 꼭 이 갈비를 양쪽으로 내밀고 떨어지나 또 발이 양쪽에 뭐 다리를 먼저 딱 떨어져 가지고 주저앉았나?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네. 그 머리가 무거워요. 사람은 몸쪽. 그래서 5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내가 한 2명 봤는데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사망을 했더라고요. 네. 머리가 깨져버려요. 그렇게 떨어져서 밑에 그 세멘트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냥 뭐 완전히 머리 쪽이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4층에 떨어졌다. 그게 이제 나는 진짜 떨어져서 상처가 나서 이렇게 그랬나 했더니 있지도 않은 사실이네요. 그거는. 네, 네. 그 지금 그 10층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그거는 있지도 않은 네, 네. 그런 사건이네요. 저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 10층 창문 좀 한번 봅시다. 그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지금 절단한 상태고요. 여기가 지금 한림대학병원 여기가 지금 10몇 층 건물이죠? 10층 건물입니다. 10층 건물인데 10층 맨 꼭대기에서 그 4층 밑에 지금 저 튀어나온 부분으로 네네. 떨어졌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지금 그렇죠 6층. 근데 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네. 이 창문이 지금 뛰어내린 데가 밑에 그 틈이죠. 그 21cm라면서요. 네. 여기 자로 쟀더라고. 네. 21cm. 여기가 떨어진 자리라고 지금 표시한 거고. 네. 지금 요게 그 전체 떨어진 거고
보면 이 창문이 요게 지금 딱 21cm 나오죠. 21cm가 아니고 저기 그 밖에서 밖에까지가 21cm고 예. 안쪽에 예. 열리는 폭은 예. 12.5cm. 우리 12.5cm 우리 저기 예. 박종희 중사는 무슨 몸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재주를 가지셨나요? 아니 12.5cm이 여기까지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팔 하나. 아니 여기도 거의 네. 근데 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 12.5cm를 저거를 측정하게 된 게 그 네. 2015년도에 성심병원에 가서 한림 그 한겨레 신문 쪽하고 네. 그다음에 SBS 쪽에서 네. 그저 뭐야 영선 과장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 영선 네. 과장 그 사람이 병원을 처음에 개설했을 때부터 거기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아, 수리도 안 오고 그냥 근무했다. 네네. 그 처음부터 네네. 그 창문은 지금 그 제일 때 저게 언제쯤 된 거예요, 저기? 저게 2015년도에 된 그러면 겁니다. 20년 후에 쟀는데 네. 20년 동안 이 건물은 전혀 네. 구조 변경이나 리모델링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원 상태로 있었다. 아 그게 아니고 저거는 저거는 뛰어내렸다는 이 성당 예. 창문이 다른 데는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해놓은 상태인데 예. 병실이랑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예. 저 그 창문은 성당이 원래 창문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예. 4개가 있는데 3개는 기도실로 만들어 놓고 예. 나머지 하나는 수녀실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기도실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고요. 예. 수녀실은 리모델링을 안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창문이 네.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95년도에는 네. 저 건물의 전체 창문이 저랬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2015년도 그 당시에는 적어도 안 재보고 그랬나 봐. 우리 박정기 중사 쪽 사람들도 참 이렇게 그 어떤 조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분들이 없었네요. 우리 같은 바로 가서 재보고 했을 텐데 그 당시 참 혼자 그렇게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참 네. 몸이 아프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 창문이 유일하게 네. 이 1995년도 한림병원 전체 창문은 저 모양이 94년도에 네. 저게 지금 이제 2015년이 됐지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네. 수녀실 네. 쪽에 네. 그래서 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주장했다 지금 네. 군 쪽에서는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헌병이 김용아가 박용아가 김화용이 김화용이가 내가 이름치예요 좀 이름 김화용이라는 그 헌병 중사라는 네. 놈이 네. 그 교통사고를 내니까 네. 체포를 한다고 와가지고 헌병대로 데려가 가지 않고 네. 뭐 좀 받아 먹으려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네. 계단으로 데리고 가다가 고분고분 안 하니까 발로 차서 그 넘어져서 의식을 잃으니까 어쨌든 그 나중에 기억도 있지만 차로 한 바퀴 넘어갔다.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무서워서 네. 10층까지는 올라간 일도 없는 사람을 네. 10층 올라가서 저 좁은 20cm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네. 이 뛰어내렸는데 다리도 절단하게 양쪽 다리가 골절이 분쇄 골절이 생기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분쇄 골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양쪽 여기 머리는 멀쩡하고 네. 우리 아까도 말씀했듯이 네.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큰 사건인 장존하 선생 추락사했다는데 네. 온몸에 상처 하나도 없이 멀쩡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진실을 밝혀야 되고 아직도 안 네.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좀 밝혀져야 장존하 선생님 네. 사건은 1975년도에 일어났고 네. 이 사건은 1994년도에 네. 뭐 그 20년 주기로 이렇게 네. 된 거네요. 해서 그렇게 됐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저는 저도 참 그 무식해서 그런지 이 사건이 나는 뛰어내렸는데 네. 뛰어내린 거 가지고 조작을 했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 10층에는 올라간 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헌병놈들이 군이지
군에서 그 당시 군인들이 의문사도 많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데려다 막 죽여놓고 나중에 사고 났다고 그러고 우리 네. 저기 그 김민정 정민정 자, 내 이름치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정민정 씨는 지금 이 사건을 2년 전부터 지금 도와드리고 계시다면서 네, 어떤 횟수로 인연으로 횟수로 2년 동안 했는데 내가 오늘 처음 진실을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이 우리 청소년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죠? 이런 조작 사건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그냥 나는 지금 나도 지금 이 처음 듣는데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로 분노가 일는 거예요. 나는 박중기 중사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본 건 오늘 처음이고 나는 추락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억울했나 보다 했더니 추락은 전혀 관계없는 와, 그 추락하고는 관계없는 살인 미수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런 사건인데 어땠어요? 그거 처음 들어보실 때?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이 참 말을 잊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예, 그래서 이해가- 이제 이따가 또 이 얘기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 추락한 걸로 해서 그게 이제 진실이 돼 버렸나요? 서류상으로는 군에서 예, 군에서는 박중기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림병원 10층에 올라가서 21층짜리 창문을 교묘하게 통과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양 다리가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그 좁은 창틀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진단은 한림대 병원 의사가 끊어줬나요? 그렇게 추락했다는 진단서 있어요? 그 조사를 하기 전에는 예. 상해 원인에 대해서 그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림대병원 응급실에서 예. 제가 응급실에 그 실려간 게 그 3층 그 옥상이었습니다. 예. 3층 옥상이었는데 발견된 장소가 예. 그 발견했다는 사람이 그 수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 성당은 건물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있고 예. 그 출입문은 이쪽 오른쪽 편으로 보기에 예. 왼쪽 마지막이고 성당은 예. 그 저기는 출입문은 오른쪽 사진 자료 좀 한번 줘봐요. 보면서 하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지금 네, 여기 지금 성당이 이게 네, 여기 떨어진 자리고 네, 여기가 네. 이제 보면은 네. 예, 저기가 네. 지금 그 성당인데요. 예. 이쪽 왼쪽 그 위에 네모나게 돼 있는 데가 성당이고요. 근데 그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예. 발견 장소는 이쪽 구석인가요? 네, 네. 날라오신 거 요렇게 각으로 뭐 손오공 같이 또 요술을 부르셨나 봐요. 21cm 창으로 나와 가지고 또 날라 가지고 각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떨어지면 저 밑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찍은 사진 아까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혈은 이렇게 예, 돼 있는 예. 거. 그 사진에 보면 머리 부분하고 다리 부분에 예. 피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창문 그 직하 지점에서. 예. 근데 머리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머리에 혈액이 그 정도가 있게 되면 머리가 깨졌어야죠. 그냥 예. 근데 이쪽에 있다는 건 어떻게 그거는 그 당시에 저기에서 발견했던 사람이 그 얘기했나요 거기? 발견했다는 사람은 창문 직하 지점이라고 예, 얘기했고요. 예. 근데 이쪽은 어떻게 또? 저기에서 저를 후송한 의사를 예.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예, 그래가지고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저 출입문이 있는데 예. 오른쪽 그 네모나게 돼 있는 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출입문 있는 데서 보기에 왼쪽으로 예. 건물 꺾어지는 예. 쪽으로 한 4, 5m 정도 떨어진 데서 거기에 있었다. 그 차 거기 다니는데요 거기가? 저기는 차가 안 들어갑니다. 안 그럼 들어가고 어디서 그러면 차로 이렇게 끌어다
넘어가서 이 수위하고 네. 아마 저기를 저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예. 출입문이 이중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수위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의하고 그 중사하고 예. 조리했다는 얘기. 네네. 수의도 조사는 받긴 받았나요? 나중에? 수위가 얘기한 게 제가 98년도에 예. 찾아가 가지고 예.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저 창문을 예. 위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제 이제 지인들 네. 셋하고 네. 같이 갔는데 위를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끝에쯤 와가지고 이 자리라고. 예. 그래서 그 지인들 중에 아니 왜 자꾸 위를 보면서 성당 창문을 확인하고 가느냐고. 예. 이 자리가 맞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다고 그러다가 아니 정말로 이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한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 그림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가 네. 지적한 자리가 저 자리다. 네. 98년도에 98년도에 네. 수의가 지적한 자리가 이쪽. 네. 창문 떨어졌다고 주장한 데 이쪽인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은 살인 미수 사건이 확실하다. 네. 그 육군 중사 김하용. 이름 김하용이란 사람이 자기가 그 발로 차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으니까 살인해서 그 증거를 없애려고 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후에 네. 그 떨어졌다는 창문 그 높이나 네.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21cm 그것도 네. 밖에 21cm지 안에는 10몇 cm뿐이 안 되는데 네. 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확실한데 네. 지금까지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늘도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됐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20년 동안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초등 수사의 문제점은 뭐였었나요? 간단히 좀 네. 말씀해. 교통사고 시간입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2015년도에 한겨레 신문에서 취재를 했을 때 교통사고 발생한 시간이 20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병원 측에서 기록하기를 22시 30분으로 기록을 했고 네. 헌병 측에서도 22시 30분에 교통사고가 난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문 개방 폭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네. 거고요. 그다음에 창문 틀에 손가락 자국에 대한 지문 감식도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발견 장소 혈흔에 대한 혈액 감정도 혈액 감정도 안 했단 말이야. 네. 무슨 형이에요, 피가? A형입니다. 그 A형인데 나도 A형인데 나는 RH-A형이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다음에 10층에서 4층까지 높이를 15m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설계 도면을 근거로 확인하면 예. 그 높이는 22m입니다. 16층이면은요 보통 일반 집도 3m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한 2m 제일 짧아도 2m 50 나오면 2m 50씩 6치면 6, 22 요거 15m거든. 네. 그건 가정집인데 네. 병원에는 3m가 아마 넘을 거요. 3m 17cm. 그렇게 병원은 높아요. 네네. 그 가정집도 괜찮은 집은 한 3m 가까이 2m 70, 80 되고 네. 낮은 집이 2m 50이지. 네. 그래서 가정집도 최소한 15m 이상은 나오고 병원은 아마 25m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22m입니다. 이제 그 확인하니까. 네. 그다음에 발견 장소 혈흔 양입니다. 예. 초동조서에는 그 혈흔 양이 예. 소량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국권위에서 재조사 결과를 해서 밝힌 사실이 다량의 혈흔이 판단된다. 아니 그런데 그 22m 떨어지면 혈흔이 네. 많아야 되는데 네. 왜 소량이라고 또 그렇게 했나요? 그 한림병원 그 지금 저 병원이 아주 도둑놈들 그 조작 소굴이고만 그 수위부터 의사놈들까지 전부 네. 그 당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94년도에는 이놈들이 전부 그 헌병에 네. 뭐 힘이 셌죠. 그 당시 헌병들도
헌병 보안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헌병들이 당시에 기무사, 보안사, 헌병 해가지고 네. 함께 힘이 셌죠. 네, 그래서 거짓말을 했겠죠. 네. 춘천은 더군다나 군사도 그렇지, 시지 그러면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머리 부분의 네. 혈흔입니다. 예. 이 부분의 혈흔이 멀쩡한데 여기에 혈흔이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예, 혈흔이 이 정도가 아니 근데 퍼져 있으면 그럼 머리가 깨져서 사망에 이르렀어야죠. 바로 네. 직사였죠. 이건 완전히 뭐 그거가 아니라도 네. 그런 초동 수사 문제점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장소 차이점이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초동 수사 문제점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고 네. 그러면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재조사의 문제점이 뭡니까? 국방부에서는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예.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1년간을 재조사를 해서 예, 예. 그런데 국방부 쪽의 답변은 초동 조서에 문제가 없다. 아니 지금 나하고 둘이 얘기했잖아요. 문제 있다고. 여기 앉아서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라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니 생각해봐도 그냥 일반적인 정상스러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국방부는 뭐 멍청이 또라이들만 했나 전부? 그런 거. 좀 IQ가 모자란 사람들만 조사했나? 이거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 초동 수사의 문제점과 사건 개요를 지금 둘이 1시간 가까이 얘기했잖아요. 네. 전화는 왜 하고 지금 그러십니까? 방송 중인데. 네,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초동 수사에 문제 있다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초동 수사에 문제점이 없다고 국방부가 했는데 믿음이 네. 갑니까? 아니요, 전혀요. 왜 안 가요? 제가 지금 박종사님이 보내주셨던 자료들만 아니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하자고 무슨 자료 안 보고 예. 지금까지 지금 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해가 가냐고 안 가냐고요. 안 가죠. 아니 자살한다는 사람이 시체 상당히 아니 왜 상상으로 아니 내년에 떨어지냐고요. 지금 진급도 하고 지금 표창도 여러 번 받고 육군 그럼요. 상사면 월급도 받고 그때 권한도 셌어요. 육군 상사는 그럼요. 무슨 도둑놈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자살을 하냐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사망 사고도 아닌데.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는 이 얘기 좀 간단하니 왜 문제점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답변이 그겁니다. 문제점이 없다 무조건. 네. 어떤 놈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재조사 국방부 검찰단이요. 검찰단 단장이 어떤 놈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는 응징 언론이라 욕을 많이 해요. 도대체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왜 네.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는지 그놈 응징 취재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에요, 그놈? 지금 어디 있어요, 그놈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좀 한번 가 물어보게. 내가 봐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당신은 왜 문제점이냐? 당신 모자란 사람 아니냐? 뭐 1, 2, 3, 4,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렇게 좀 물어봐야지. 아니 1 더하기 1, 2라고만 대답해도 이 초동수사 문제점은 그렇게 분명히 해서- 있다고 지금 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는 박정기 중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치우친 방송, 응징 언론이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치우치지 않고 공정원이 보려고 하는데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엄청 많았다.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심리 상태를 보고 네. 더군다나 차로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나중에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 국방부의 재조사에 네.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억울하게 돼버렸네. 그렇게 하고 나서 2018년도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아 다시 해라. 네. 근데 그 답변도 똑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놈도 또 모자란 사람이네. 그 조사한 놈도 몇 년도에 그랬어요? 2007년도에 아 2009 몇 년도에 처음 했죠? 그 제가 처음 군 부대 2군단 1군 사령부 예. 육군본부 예. 국방부 이쪽에 저기 재조사 네. 요청을 하기 시작한 건 9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조사가 나가서 문제 없다고 온 게 몇 년도죠? 2008년도입니다. 예. 아니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그러고 또 2007년도에 다시 조사하라니까 또 문제점이 없다. 네, 그랬나요? 네.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 문제점이 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세 번째 네. 또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이거 뽑아놨는데 어디 갔죠 그게? 그 첫 장 한 번만 보세요. 첫 장. 그 여기 그렇죠?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없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또 재조사가 있네요.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니 2018년도면 정권도 바뀌고 네. 이제 기무사도 해체하고 네. 군인들 그 적폐 청산을 할 때인데 네. 이때는 또 어떻게 얘기했나요? 제가 2017년도에 네. 광화문 1번가에 최초로 가서 네. 거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네. 사건에 관한 네. 접수를 해서 광화문 1번가에서는 국방부로 내려보내고 네. 근데 제가 그거 확인하고 나서 아니 이걸 왜 국방부로 내려보내느냐 청와대에서 네. 이것이 그 발족된 기구인데 그렇게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다시 국방부에서 회수를 받아가지고 청와대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게 5월 16일이거든요. 5월 16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네, 그 당선되고 며칠 있다가네요. 예, 2017년 5월 16일에 그리고 나서 근데 그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면서 거기 좀 한번 적어봅시다. 네. 어디다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광화문 1번가요. 광화문 1번가에다가 예. 그 했는데 네. 2018년 5월 며칠 날? 2017년 2017년 네. 5월 16일 16일 날 16일에 청와대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했는데 네. 아직까지 네. 답변이 없다. 네. 아직 뭐 재조사 초동 조사가 문제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아직은 답변이 없다. 네. 이거 답변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1년이 가도록 앉는 거 보니까 거기에다 1년이 지금 1년 반이나 됐는데 9월 30일 경에 제가 동의서를 받아서 네. 4,500명 동의서를 받아서 집어넣었어요. 예, 탄원서를 넣습니다. 아니 가만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 2017년 5월 16일 청와대에다가 네. 박준기 중사 살인 미수 사건 진상 네. 규명 좀 해주십시오고 네.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송 들어보면 이거는 네. 그 살인 미수 사건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헌병하고 네. 병원들하고 짜고 네.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네. 1년 반 네.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밝혀보세요. 좀 시간 뭐 밝힐 때 됐잖아요. 이것도 밝힐 지금 과거 적폐인데 제가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지금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누구신지 그 담당자가 누군지 아세요? 담당자도 모릅니다. 좀 아무런 한번 연락- 물어보세요 본인이. 그래서 담당자가 누군지 내일 전화해서 네. 그 당시 청와대에 접수했는데 아마 민정수석일 겁니다. 민정수석이든 어쨌든 네. 그 청와대 민원실로 해서 나 박준기라는 사람인데 며칠 날 이걸 접수했는데 네. 담당자가 누구고 네. 해서 저랑 네. 한번 그 다시 네.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또 뭐 취재를 한번 하도록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개가 짖어야 되돌아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지도 않아요. 한번 그 지금 이건 아직 답변을 안 받아냈다니까 더 네.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1년 반 동안 네. 아마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네. 청와대 그 이거 접수하신 분 뭐 가부간 답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안 주면 제가 답변 좀 해달라고 부탁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답변 안 받았다. 네. 그래요. 내일 당장 담당이 누군지 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봐서 전화라도 한번 같이 해보게요. 네. 뭐 이거 한번 그 취재할 거리도 되네. 답변을 안 했다니까. 나는 또 걱정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토종 수사에 문제가 없다.
그건 정당하다 이래버렸으면 뭐야 이거 또 이렇게 하려 했는데 네. 차라리 답변 안 한 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라도 걸 수 있는 부분이다. 한번 믿어보죠. 이번에는 제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제대로. 네. 네.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 다 볼 겁니다. 보겠죠. 정말 제가 들어봐도 근데 내가 좀 사람이 즉흥적이라 박준기 중사의 말에 너무 내가 신임을 줬는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IQ 100 이상 되는 사람의 상식적인 사람은 다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다. 장준하 선생 암살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나 다 누가 봐도 그 살해 사건 이지 이게 어떤 사고냐. 뭐 사고 부위부터 전혀 추락하고는 다른 부위. 차로 넘어간 게 분명한 것 같고 사고 부위를 봐서는 차로 넘어간 놈을 지금 떵떵거리고 살게 그놈이 지금 박용환인가 그놈 김화용. 김화용인가 이놈. 네. 내가 자꾸 이름을 틀려야 관심을 가져요 시청자들이. 김화용 중사 지금 어디 있어요? 당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겠죠? 아닐 수도 있죠. 요즘에 토착 외구들이나 태극기 모독단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도 태극기 들고 지금 집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 과거에 어떤 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나 이런 정보 출신들이 태극기 집회, 토착 외구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제 태극기 모독단, 태극기 집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그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적폐청산이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자기들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문재인 나쁜 놈 남북 뭐 정상회담도 안 돼 뭐 전쟁하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잘 오셨네요 오늘. 네. 악수 한번 합시다. 정말 우리 네, 다시 한번 화이팅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뭐 춘천 성심병원의 의료 및 의료행위 문제점 네. 요거는 우리가 이 얘기 해줍시다. 지금 이거 접수해가지고 열심히 서류 들여다보는 청와대 분들 들으라고 어떤 문제 있는지 간단하게 좀 우리가 그분한테 한 수 이렇게 있다 조사를 하라고. 네. 그 교통사고 때문에 다친 우측 이마를 예. 제가 중태에 빠져가지고 응급실에 갔을 때 예. 떨어지면서 입은 상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통사고 난 상해를 떨어지면서 입은 상처다. 여기 조금 진짜 피난 거. 예. 이렇게 그 당시 안전벨트를 매서 네. 그리고 친구 한 분은 10주 안전벨트를 안 매서 네. 그 중상을 입은. 네.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입은 상처다. 네. 저 의사 이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 의사 그 적은 사람이 그 정의석입니다. 정의석. 네. 지금 어디 있나요? 2007년도에 찾았을 때 네. 수원 의료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의료원.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 사람이 그렇게 진단서를 끊었나요? 이 사람은 이때 인턴 과정이었고요. 그 젊을 때. 네.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 청와대 조사하는 분들 잘 쉽게 가라고 우리가 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양측 발목이 네. 복합골절로 해가지고 출혈이 심해서 절단해야 되겠다고 무슨 골절이요? 양측 발목 이 뼈가 다 전부 부스러져 부서져- 버린. 네. 근데 추락하면 뼈가 부스러지지 않잖아요. 딱 벌어지고 그렇지. 근데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된다. 네. 절단 수술을 해야 네, 된다.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국군 병원에 갔을 때 네. 수도통합병원에 갔을 때 수도통합병원에 있는 의사가 네. 간단한 촬영을 해보고 네. 가슴 부위에 네. 여기 날개뼈들이 부러지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간, 폐, 신장 예. 이런 곳에 찢기고 그다음에 파열돼서 과다출혈로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다 네. 했다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점이에요, 그게? 근데 병원 측에서는 이 CT 촬영까지 다 한 상태였는데요. 예. 가슴 부위 상해를 적지를 않았습니다. 요런 아니 지금 가슴에 간이 지금 뼈가 들어가서 중태를 입고 지금 의식불명인데 가슴에 상처 없다. 네. 여기
청와대 분 잘 들어보세요. 가슴에 상처 없다고 했다는데 다시 조사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아직 그 열심히 조사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히네 이거. 그 중상 입은 가슴 부위 차가 넘어간 상처가 없다. 네. 또 그다음에 그 병원 도착 시간인데요. 네. 22시 47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몇 시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한 시간은 한 8시 한 30분, 20분, 30분 8시 정도. 30분, 20시 30분. 예, 근데 근데 22시 30분. 47분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차이. 네. 근데 왜 그렇게 차이 나게 했죠? 이거 헌병이 조작한 겁니다. 왜 조작했어요? 자기 뭐 알리바이 맞추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김하용이 네, 네. 그놈이 네. 여기다 적어놔 자꾸 잃어먹어서 내가 이거 참 이름치라 김하용 이 중사란 놈이 네. 그 조작을라고 그랬다. 네. 그것도 틀리다.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왜 그거 하나가 틀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경상을 입어서 네. 의무 기록을 바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병원 측에서 의무 기록을 기록할 때 입원 경위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의무 기록지에 포함을 시킨다고. 네. 근데 그 의무 기록지가 없습니다. 작성했나요? 네. 그 당시 기억이 뚜렷하고 약간만 다쳐서 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서는 아니, 기억을 잃었다가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네. 뇌사 상태가 되기 전에도 병원에 갔었잖아요. 네, 응급치료로. 네. 그때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 기억이 뚜렷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의무 기록지를 작성을 했지만 네. 그 22시 47분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친구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네. 같은 시간에 의무 기록지를 작성을 못 해요. 본인 아니면 친족이 그렇죠. 있어야죠. 예. 근데 그 친구 의무 기록지에도 입원 시간이 22시 47분. 그러니까는 같이 네. 그 처음에 기록한 건 없애버리고 네. 그 차로 네. 저기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네. 중태에 빠졌을 때 네. 그때 왔을 때 시간을 맞췄다 이 네, 얘기죠. 네.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세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송을 할 때요. 예. 이송을 할 때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본 병원에 있고 예. 그 수도 통합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예. 그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쪽에서 소견서를 써줬는데 예.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10층 성당에서 자살 목적 투신 예. 그게 소견서 전부입니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것도 없고 네. 어디 간이 아니 사람 이송을 할 때는 갈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저쪽서 가서 바로 치료하도록 다 보내지 않아요. 네. 소견서를. 네. 근데 보내야 돼요. 떨어져서 네. 추락사했다. 네. 이것만 달랑 써보냈다. 네. 이 나쁜 놈들 이놈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가호흡을 못하는 상태라서 예. 산소호흡기를. 산소통을 그 싣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응급실을 나오면서 산소통을 빼버려. 그러면 이제 가다 죽으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병원 놈들도 살인 미수의 공범이네. 네. 그럼요. 아니 지금 환자 중상을 입어서 호흡도 못하는 환자를 이송할 때 아니 시청자 여러분 그 중상을 입어서 지금 중태에 빠진 환자를 이송할 때 아무 의무 기록부 안 적는 건 바빠서 그러다 치더라도 그 산소호흡기를 뺀 거는 죽으라고 거기 가기 전에 죽어버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가서 아무 말 못하게. 참 요런 그 사건입니다. 청와대 분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결론적으로 네. 국가의 재조사 진행상 필요한 사항 이것도 우리 청와대 분 들으라고 미리 도움 주는 거죠. 청와대 분 조사 잘하라고 좀 어떻게 해야 국가의 재조사 진행상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재조사한 내용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고 2007년도에 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이 관계된 초동조서의 조작이나 은폐성이 그 보여진 내용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병원 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병원 측에서는 여태까지 창문 이 열리는 폭에 대한 걸 마땅한 대답을 한 건 영선과장 한 분이었는데 어느 말로만 했을 뿐이고, 그걸 서류상으로 병원 측에는 시설물 관리 장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고치거나 그러면 거기에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건. 근데 성심병원 측에서는 자기들은 그거를 기록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 21cm 거기까지 해서 글로 추락했다고 한 그게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네. 지금 그게 다행히 하나 남아 있다니까. 네. 그 95년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전체가 그 창으로 되어 있었고 네. 지금은 좀 더 넓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리모델링에서. 근데 수녀실에 네. 그 창이 하나 남아 있다니까 청와대 분 또 그것도 없애버리기 전에 빨리 가서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아까 보니까 그 뭐 21cm라고 자로 잰 것도 봤는데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더 해서 네. 지금 마지막 말씀으로 해주세요. 네, 그 2015년도에 국방부 장관이 민군 합동 재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재조사를 해서 저한테 억울한 점을 없애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때네요. 네, 국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군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박근혜한테 뭘 기대해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네. 그게 맞는 거고 그놈들이 헐놈들도 아니고 네. 적폐 지금 저 감옥에 가 있는 503이 뭘 그런 걸 밝히겠어요. 그 맨날 적폐들 편만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이제 네. 새로운 그 정부 들어섰으니까 네. 2015년도에 아는 거 원망할 필요 없고 네.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네. 부분은 잊으세요. 그리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좀 네. 해달라고 한 말씀 여기 있네. 문재인 대통령님 25년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은 사망자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군에서 피해를 당하고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그게 진정한 군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박정희 중사님 1시간 거의 뭐 반이나 했나 봐요. 아직도 더 오고 싶은데 이제 너무 오래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 정도면은 아유 우리 같이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원래 무식해서 용어 쓸 줄도 모르지만 이 소통이라는 건 요즘에 말을 할 때는 초등학생을 기준에 두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전문 용어 쓰면 보지도 않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요즘에 지식이 이렇게 많이 안 배워도 모르면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만 할 줄 알면.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항상 쉽게 네. 여러분들이 손쉽게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주변에서 늘 보는 분들을 모시고 뭐 시청이 누리 높든 많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떤 사회의 공익적인 방송이 되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망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갈 거니까요. 제가 여기 요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쓴 글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정 우리 네. 그 진실을 쫓는 우리 젊은 분 한번 마지막으로 박중기 중사 사건에 대해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끝맺은 말 좀 한번 해줘봐요. 이 사건은 제가 기자회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자살미수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자살미수로 진짜 포장한 실질적인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박준기 중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치시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저도 이 방송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박중기 사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자살을 하고 했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됐나 했더니 이건 자살하고는 전혀 거리감은 자살을 생각은 0.000%도 없이 앞으로 네. 전망이 창창한 저 옆에 보면 저렇게 멋진 그 당시 25살의 청년인데 그 당시 앞날이 창창한 곧 상사로 진급할 그런 창창한 사람이 자살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중기 중사 사건은 이건 살해 미수 사건 이렇게 저도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써가지고 오신 거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하신 말 제가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군 적폐 청산을 진정성 있게 원하신다면 군의 통수권자로 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군에 의해서 조작이 계속되게 하지 마시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낸 그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1년 반이 넘어서 아무런 지금 연락은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조사를 빨리 마쳐서 이 사건이 정말 진실이 밝혀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워요.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